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업계에서 거의 잊혀지다시피 하다가 말 그대로 기사회생한 화웨이에 대한 소식 준비했는데요. 지난 목요일 화웨이의 플래그십 P70 시리즈가 별도의 이벤트 없이 조용히 출시가 됐습니다. 화웨이 플래그십은 P 시리즈와 메이트 시리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갤럭시가 예전에 S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 이렇게 나눠서 출시하던 것과 비슷한 구성입니다. 물론 요즘은 시리즈 구분 자체가 의미 없어진 상황이라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플래그십 신제품을 한 번씩 내놓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P 시리즈라고 불렀는데요. 이번에 퓨라라고 시리즈명을 변경해서 퓨라 시리즈라고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퓨라 70 울트라 후면 카메라 디자인입니다. 중국 휴대폰들 대부분 원형으로 마감을 하는데 삼각형으로 디자인하니까 좀 특이하기도 하고 튀어보긴 하네요. 이 모델은 퓨라 70 프로 플러스고요. 후면 카메라가 완전히 삼각형 디자인을 하고 있죠. 후면 마감이 조금 특이한데 패턴이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각도에 따라서 보일랑 말랑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퓨라 70 일반 모델입니다. 다른 모델과는 달리 측면이 각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컬러는 핫핑크. 이런 휴대폰 컬러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프로 모델부터는 베젤에만 엣지가 들어간 디스플레이를 넣었고요. 전면과 후면이 완전히 대칭되는 구조로 샤오미 14 울트라와 비슷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모델이 6.8인치에 226g인데 의외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에 그립감도 나쁘지 않았고요. 전체 무게 밸런스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울트라 모델 중에서는 화이트 색상이 그나마 가장 괜찮아 보였는데 현장에서도 이게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퓨라 70 울트라 스펙상 특이점이라면 메인 카메라에 개폐식 팝업 렌즈가 탑재가 됐고 f1.6에서 f4 가변 조리개도 들어갔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소니 IMX989 1인치 센서가 탑재가 됐고 센서 시프트 OIS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화소 3.5배 광학식 망원 카메라, 4000만화소 초광각 이렇게 트리플로 구성이 됩니다. 또 기능상 눈에 띄는 부분이라면 XD 모션이라고 예를 들어 이렇게 빠른 물체를 촬영했을 때 AI 후보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흔들림 없는 사진으로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1초 정도 후에 이런 식으로 보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제조 관련해서는 나름 탑티어에 있던 브랜드라 이번 신제품 퓨라 70 시리즈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프로세서가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화웨이는 자사의 기린 프로세서를 최신 공정으로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7나노 공정으로 제조하고 있는데 프로세서 모델명은 기린 9010, 작년 메이트 60 시리즈에 들어갔던 기린 9000S와 거의 같은 성능의 프로세서입니다. 스냅드래곤과 비교하면 3년 전 출시한 스냅드래곤 8 젠 1보다도 약간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로세서 제조 공정도 7나노 공정에 TSMC가 아닌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에서 만든 거라 아직은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 가격이 퓨라 70 울트라 16기가 512 스토리지 모델 기준 약 190만원입니다. 3년 전 성능의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190만원을 받는 건데 보시는 건 출시 당일 아침부터 구입하려는 사람들 줄 선 모습입니다. 사실 예전에 비하면 줄이 그렇게 긴 건 아닌데요. 하지만 성능 대비 가격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로 줄 서서 구입할 제품은 아님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몰렸다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중국에서 화웨이라는 브랜드가 갖는 상징성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겠고 또 공기업을 포함한 공무원 사회에서 겉으로는 외국산 휴대폰 사용 금지, 사실상 아이폰 사용 금지에 따른 이유도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화웨이 유저들의 신제품 교체 주기가 돌아왔다는 점 이게 좀 큽니다. 2020년 10월 메이트 40까지는 당시에 최초로 TSMC 5나노 공정에서 제작한 기린 9000을 탑재하고 출시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제재가 시작되면서 21년은 건너뛰고 22년 10월 메이트 50 시리즈가 스냅 8 플러스 젠 1을 넣고 나오게 됩니다. 시장 반응이 그럭저럭이었습니다. 항상 앞서던 기린 프로세서가 제작이 안 되니까 경쟁사와 같은 스냅을 넣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다른 브랜드 대비 경쟁 우위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가 2023년 8월 메이트 60 시리즈 중국 자체 7나노 공정 생산 기린 9000S를 넣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유저 입장에서 보면 거의 3년 만에 그나마 쓸만한 화웨이 신제품이 나오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갤럭시 같은 경우 학생 할인이나 직원 할인 또 협력사 할인 이런 게 있잖아요. 화웨이도 그런 게 있습니다. 플러스 심지어 공기업 할인 같은 것도 있고 물론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구입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준다거나
회사에서 아예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준다거나 하는 이런 할인 판매도 화웨이 휴대폰 판매량 증가에 한몫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24년 첫 6주간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가량 급락했다. 반면 화웨이는 60% 이상 더 팔리고, 그래서 이제 화웨이가 기사회생 부활하고 있고 아이폰의 인기는 추락한 것 아니냐, 중국에서 좋은 시절 다 지났다 같은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애국 소비라는 단 한마디로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애국 소비만으로 이렇게 판매량을 늘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웨이의 판매량 급증 이유 가장 큰 부분은 기존 화웨이 유저들의 제품 교체 주기와 쓸만한 신제품 메이트 60 시리즈 출시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다는 점, 다음은 중국 시장에서의 암묵적인 화웨이 휴대폰 할인 판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의 공무원 사회에서의 외국산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중국에서의 아이폰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실히 경쟁 우위에 있던 프로세서 성능도 이제는 큰 차이가 없어졌고, 중국의 다른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적용하는 편의 기능이나 새로운 기능들도 아이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플래그십 모델로 유인하기 위한 중급기의 부재, 특히 새로운 아이폰 SE 출시가 너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 세대 아이폰들이 저가로 풀리면서 중급기의 역할을 대체하고는 있습니다만, 프로세서 성능을 제외하면 기능적으로 경쟁사 모델들 대비 많이 부족한 스펙이기 때문에 이미 눈높이가 높아진 중국 소비자들을 잡기엔 역부족 아닌가 싶어요. 다만 현재 이런 상황만으로 화웨이의 부활, 아이폰의 몰락이라고 판단하기엔 이른 감이 있습니다. 화웨이가 작년과 올해까지 7나노 공정으로 어떻게 프로세서를 자체 생산해내곤 있지만 내년까지도 이 공정으로 버틸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중국 자체 기술력만으로 그 벽을 넘는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많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 이번에 출시한 퓨라 70 시리즈, 바로 이전의 메이트 60과 비교해서 프로세서 성능 향상이 거의 없는 데다가 카메라 성능도 예전에 화웨이가 보여줬던 압도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오포, 비보, 샤오미의 카메라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지면서 휴대폰 카메라 탑은 화웨이라는 공식도 무색해졌어요. 당장 퓨라 70 울트라 카메라 일반인 실사용 후기들만 봐도 전체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돌고 있거든요. 가격도 너무 비싸고 말이죠. 그래서 올 가을 아이폰 16 시리즈가 어떻게 나올지, 또 그때쯤 화웨이 메이트 70 시리즈는 어떻게 출시될지 좀 더 지켜봐야 이 중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쭉 보신 영상은 지난달 중국 상해에 오픈한 애플 스토어인데요. 규모는 중국 내에서 가장 크고 돈도 엄청 들어갔습니다. 스토어라기보다는 공원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도 특징이고요. 주변에 유명 백화점도 많고 정한사라는 절도 바로 앞에 있어서 위치는 정말 좋은 곳인데, 이 중국 시장에서의 애플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